Good morning, 대한민국.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네팔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여성 조종사 소식인데요. 뉴욕타임즈 보도 보시겠습니다. 네. 70 years after her husband crashed in Nepal, 남편이 네팔에서 추락한 지 17년 뒤에 A pilot met the same fate. 그러니까 같은 운명을 맞이한 조종사라는 제목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2006년에 먼저 사망한 그녀의 남편도 같은 항공사 소속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서 파일럿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후 남편의 옛 직장에 조종사로 입사해서 수천 시간의 조종 경력을 쌓으면서 기장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연이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종사가 사고 직전 활주로 변경을 요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사고 원인 밝힐 중요한 단서일 것 같아요. 예, 조종사는 당초 국제항공에 착륙할 예정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착륙 직전 활주로 변경을 항공 당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포카라인은 지난 1일 개항한 국제항공과 이전에 주공항이었던 국내 공항이 있는데요. 두 공항 간 거리는 약 2km에 불과할 정도로 붙어 있으며 각 활주로는 평행하지 않고 가로 세로로 어긋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는 공항의 위치와 활주로 배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인 희생자 2명의 시신은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됐는데요.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부자로 잠정 확인이 됐는데 이 방학을 맞아서 함께 히말라야 동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또 이 평소에 이웃들을 도운 공로로 모범 군민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 많은 사람을 더 안타깝게 하고 너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 최대 현안이죠. 네. 일본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이른바 인플레 수당, 물가 수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올려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보시면 지금 너무 부러울 내용이에요. 엄청 부러워요. 바로 네. 부럽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 보시겠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가 직원들에게 10만 엔, 우리 돈 약 96만 원을 물가 수당으로 줬고 겐민식품은 가족 인원 수대로 수당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야, 이거 정말 스골! 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일본 내에서 물가 수당에 합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신용정보회사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물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26%였다고 합니다. 기업 4곳 중 1곳이 넘는 거죠. 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기업에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저희가 그 일본 정부 홈페이지를 뒤져서 직접 찾았는데 일단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ぜひインフレ率を超える賃上げが実現できるようお願いをし、政府としてもその取り組みを後押し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게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걸 감안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인플레 때문에 갑자기 임금을 올리기 좀 그러니까 고물가 수당 이렇게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이런 수당을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좀 꼼수를 쓴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금을 올려서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인플레 수당을 지급해 노동력 유출을 방지하고 다만 일부 기업에선 수당 신설 자체가 부담이라는 약간 불만도 있다고는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일본이 부럽기만 한 아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첫 번째로 이 스포츠카를 갑자기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포츠카 한 대가 사람들 사이로 등장합니다. 외형은 제법 그럴싸하죠. 뭐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이 배트카 같기도 하고요. 예. 눈길을 가볍게 달리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탈레반들이 아프간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 아프가니스탄. 오.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스포츠카가 바로 요 모델입니다. 와, 신기하다. 이름은 마다나인. 아프간 기술직업연구소에서 이 제작을 했는데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총 5년이 걸렸습니다. 보니까 생긴 거나 주행 모습이나 좀 여느 스포츠카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이게 처음 만든 거라고 해서 저도 살짝 반신반의했는데요. 일단은 뭐 합격인 것 같아요. 주행 모습만 보면은 이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차량의 정확한 재원이나 속도 이 주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럴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럴듯해요. 그런 재원이나 속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데서 저는 뭔가 좀 찝찝해요. 아, 그렇죠. 탈레발 정부 관리까지 나서서 이 완성을 자축하는 이 차량 사실 또 판매용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파는 건 아니에요. 네, 국제적으로 이 전시를 하기 위한 모델이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탈레반 정부가 지금 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잖아요. 국제사회로 비집고 들어갈 이 활로를 나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자유와 여권을 막았던 자신들의 고집부터 철거하는 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